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불안과 우울이 우리의 친구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점 보이시죠? 이 점이 몇 개인지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네, 채팅으로 쳐주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 점 몇 개 같으신가요? 지금 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세기에는 좀 많습니다. 네, 무수히 많죠. 알 수 없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세면서 복사 붙여넣긴 한 건데 약 1만 개예요. 이 점이 1만 개인데 이 점이 뭐를 표현하느냐? 이 점을 한 세대로 표현했을 때 1만 개, 그러니까 약 20만 년 전인 거죠. 20만 년 전에 그 인류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고 우리가 현 인류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호모사피엔스가 네, 혜민이 안녕하세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이 점 하나를 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와 전기, 깨끗한 물, TV가 있는 세상에서 산지는 이 점이 몇 개 정도 포함이 될까요? 1만 개의 점 중에서 몇 개 정도 포함이 될까요? 네, 한 개. 한 개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게 한 세대가 약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네, 16개. 뭐 자동차로 치면 16개 정도 맞죠? 전기도 맞고. 뭐 이런 게 지금 다 나온 연도가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치면은 한 8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컴퓨터, 휴대전화, 비행기가 나온 것도 물론 뭐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는 뭐 1900년대 초반이었고 현대식 비행기도 1950년 그리고 휴대전화는 훨씬 뒤죠. 70년대 때 발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평균 냈을 때는 점 3개 정도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뭐 우리 뭐 인스타, 페이스북, 스마트폰 이런 게 그 말씀해주신 딱 한 개에 해당하죠.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15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점 한 개도 채 안 되는 건데, 이 1만 개 중에서 딱 이만큼 해당되는데,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반이라고 해요. 이게 2023년 자료인데, 어, 세계 평균이 2시간 45분인데 세계 평균보다 좀 더 45분 정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3시간 반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기 휴대폰 사용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도 봤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어제 봤는데 제가 평균치에 거의 가깝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3시간 반 중에서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비교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스마트폰만큼 우리의 생활을 바꾼 게 농경 사회의 시작인데, 이 농경 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네. 뜨끔하시단 분이 계시네요. 그쵸. 한번 다들 이거 끝나고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은 뜨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농경 사회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아까 1만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5% 를 제외한 95%를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고, 인류 전체 약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300만 년 정도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를 처음으로 인류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0.3% 나머지 99.7%를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럼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에서 딱 3개 정도의 역할인데 이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우리 인류의 뇌가 1만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대부분은 이 수렵 채집인으로 대부분의 시기를 산 건데
이때의 특징이 지금과 다른 거는 이때는 위험을 피하고자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뭐 황소, 물소 같은 게 보이시죠? 이제 이거를 활로 잡고 지금 뭔가 무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무기 같은 것도 석기 시대 이후로 간간이 등장하고 나중에 뭐 철기 시대를 지나면서 등장한 것들이니까 사실 이 수렵 채집의 기간 중에서 상당 기간은 이런 무기도 없이 생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가 생긴 이후에도 어쨌든 위협을 피하고자 뭔가 주변을 항상 살피고 항상 경계 상태에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게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뭔가 뭐 사자나 이런 그림에 있는 물소를 봤을 때 우리가 도망갈지 도망을 가지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보다는 딱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숨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생존율이 높았겠죠. 우리는 또 그들의 후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즉 이 불안함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진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을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풀이하려면은 우리가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유전적인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 상태에 있는 그 뇌의 역할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편도체의 역할인데 이 편도체는 감정에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 주변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불안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편도체가 이 맨 위에 H로 시작하는 게 시상하부, 그리고 아래쪽에 P로 시작하는 게 뇌하수체, 그리고 맨 아래쪽에 A로 시작하는 게 이제 그 부신, 심장 위에 있는 부신인데 이 앞글자를 따서 HPA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HPA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맨 아래쪽에 있는 부신의 이 조그만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르티솔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이랑 같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 코르티솔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한데 왜 이런 코르티솔이 그 호르몬으로서 나오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전적인 특질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간을 수렵채집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진 않지만 뭔가 직장 상사의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던가 혹은 내가 발표를 할 상황에 처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모임을 들으러만 왔는데 갑자기 소감이 어땠냐고 질문을 시킨다던가 네, 이러면 갑자기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이게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걱정이 또 이 HPA 축을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뭐 어쩌면 해고당할지도 몰라? 아니면 뭐 어쩌면은 뭐 내 애인으로부터 버려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들을 말로 내뱉진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또 만들고 이 스트레스는 또다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은 뇌는 우리가 있는 세계를 굉장히 위험한 세계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 뇌는 그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은 위험한 세계라고 판단을 하고 뇌는 우리에게 뭐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혹은 이 상황을 피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쁠수록 더 불안해지고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우울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이게 이렇게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하게끔 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를 하느냐? 다들 알려진 것처럼 뭐 명상, 운동, 그리고 뭐 건강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이런 정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작동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를 만약의 상황에서 구해줄 고마운 시스템이고 또 실제로 내 몸이 진화에 의해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뇌가 현실 세계에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은 적어도 이 자책감은 사라지죠. 이 자책감이 사라지고 감정이 바뀌면은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 이런 알림 같은 거 꼭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화재 경보기를 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정말 막 걱정을 하고 뛰쳐나간다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죠. 이거 또 고장 난 거 아니야?" 그쵸. 네. 대피를 사실 보경님처럼 대피를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네 맞는 말이고 네 상황 파악 좋죠. 실제로 화재 경보기를 알림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중에 불이 난 적은 정말 거의 없다는 걸 이제 생활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보통 의심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우리의 뇌도 이렇게 편도체가 화재 경보기라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꼈을 때 '아 이거 실제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이런 거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발현 과정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과정이 아님에도 이런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 특질에 의해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느껴야 된다는 것. 이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추천드린 명상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발표를 자꾸만 얼굴이 빨개져요 라는 게 마침 오늘 추천드린 명상에서 나와서 살짝 넣어 봤는데 그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발표 못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뭐 못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톡방에서 어떤 분은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떨리는 이유는 똑같이 유전적으로 살펴보자면 무리해서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수렵채집 시절에는 무리해서 배제되는 게 이제 혼자서 동물의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죽을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배제되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 같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물론 무리해서 배제를 되면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를 못 한다고 뭐 죽지 않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뭐 무리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죠. 이 발표를 못 한다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어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와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다. 충분히 틀릴 때가 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즘 마음챙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경님이 그 알아차림 훈련을
마음챙김 훈련에서 알아차림이라는 키워드를 꼽아 주셨었는데, 우리의 실제 감정과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불안이 우리가 친구가 될 수는 있는 이유를 마치겠습니다.